줄이는 내부자들을 꼽아 특히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돼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목소리들이 오늘 새롭게 준비가 됐습니다. 고 김순덕 할머님, 위안부 피해 할머님입니다. 김순덕 할머님의 아들이 윤미향 당선인을 향해서 말 그대로 울분을 토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고 김순덕 할머님의 큰아들 A씨는요, 배반당한 힘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팔아먹을 게 없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름을 팔아먹고 해결도 되기 전에 국회의원이 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와 다른 기센 할머니들이 살아계셨다면 당장 쫓아가서 멱살 잡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정대협이 수요 집회 미끼로 할머니를 이용했다. 지방 할머니들, 그 나이 많은 분들을 낡은 봉고차에 태워서 털털거리면서 수요 집회에 오게 했다. 인간적으로 너무했다. 집회 갈 때 좋은 차, 관광버스 타고 가는 게 소원이라고 했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기자, 고 김순덕 피해 할머님의 아들이 울분을 토했어요. 살아계셨다면 윤미향 당선인이 멱살을 잡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예. 김순덕 할머니가 누군지 좀 알아야 되는데, 저도 나눔의 집을 이제 취재차 한 두세 번 가본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도 뵌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순덕 할머니는 그 당시 소녀가 일제 군에 끌려가고 이런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서 사실은 위안부 피해 사실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프란시스코 교황이 왔을 때도 이 김순덕 할머니의 그림을 사본을 선물했을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안부 피해의 실상을 알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그 아들의 인터뷰에서 지금 만약에 이 보도되는 것이 사실대로 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수요일마다 수요 집회를 동원을 했고 거기서 모금회를 하고 하는 그 돈으로 그것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쓰인 게 아니라 그야말로 본인들이 어떻게 쓰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불투명 회계 처리 속에서 계속 할머니들의 피해의 사실이 오히려 모금 운동에 그냥 활용되는, 그랬다면 정말 참을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뭐 여러 차례 계속 말씀이 나왔지만 이건 지금 여태까지 처음에 문제제기 나왔을 때 뭐 친일 이런 프레임도 있었지만 뭐 친일 세력들의 폭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막 했었지만 사실은 처음에 그렇게 돼도 조심스러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돌이켜보면 정대협이라는 정신대 문제협이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금기 어려운 사안들에 대해서 운동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어떤 하나의 성역이 돼버린 게 아닌가. 지금 누구도 쉽게 얘기해서 성역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회계처리가 불투명하고 이런 문제들이 불거졌던 것 같고, 오늘 동아일보 칼럼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어떤 얘기요? 대리인이 주인 행세를 해서 나온 결과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운동 활동가들은 어떻게 보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서 대리인으로 활동을 했던 건데, 오히려 대리인의 목소리가 커지고 주인들의 목소리가 작아지는 그런 역설적 상황이 발생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순덕 할머님의 큰아들의 얘기에 따르면 김용태 의원님, 예. 그 나이 많으신 할머니들, 지방에 사시는 할머니들을 수요 집회에 미끼로 활용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정작 모시고 갈 거면 좀 좋은 관광버스라도 모시고 가지, 털털거리는 낡은 봉구차에 태워서 그 할머니들을 수요 집회에 오게 했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살아계셨을 때 소원이 조금 편안한 차 타고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김순덕 할머니 아들의 얘기를 듣고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너무 과장하는 건가요? 얼마 전에 우리 국민들 정말 공분을 샀던 그 경비원 스스로 목숨 꺾게 했던 매니저 있잖아요. 제가 그 사람이 떠오르면 제가 좀 너무 과장인가요? 한번 같이 보십시다. 다른 분 말씀이 아니시고요. 바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 우리 김순덕 할머니의 말씀이세요. 이 할머니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머니 계셨으면 윤미향 당선자 멱살 잡았을 것이다. 자, 그리고 우리 또 위안부 피해 할머님이시죠. 신미자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얼마나 정말 그 가슴이 뭐 속된 말로 복장이 터졌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윤미향은 전 세계 후원금 받아 부귀영화 누리고 위안부 팔아먹고 우리에게는 한 푼도 안 돌려줬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전 세계적으로 알린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시냐면 영화 허스토리의 실제 주인공 김문숙 할머니세요. 이분은 사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아니시지만
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이 슬픈 사연을 듣고도 본인이 정말 사제를 풀어서 전 생애를 걸고서 이 일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윤미향, 정대협을 돈벌이 단체 만들어서 본인 부귀영화 누리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기부금 다 어디 갔는지 조사해야 한다. 이게 그냥 무슨 일부 언론이나 소위 정치하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고 바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말씀이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반드시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공동모금회라고 있잖아요. 예. 공동모금회가 그 공익법인, 즉 기부금을 받아서 쓴 공익법인한테는 완전히 저승사자입니다. 아, 저승사자입니까? 근데 야, 이 정말 정의원 대단한 데라고 생각이 돼요. 정대협하고. 그러니까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현대 중공인가요? 여기에서 10억을 기부했어요. 쉼터로 하라고 할머니들 쉼터로. 근데 그 마포에다 안 하고 안성에다 하고 회계 엉터리로 해서 공동모금회에서 그 회계 이 감사 결과 F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F 맞았잖아요. 사실 공익법인한테 공동모금회에서 F 맞는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바로 해체해야 하는 일이에요. 심지어 어떤 일이 현장에서 벌어지냐면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기부받는 것을 공공법인이 사실 거부합니다. 아, 그래요? 몇 천만 원 공동모금회 통해서 받잖아요. 그 시집살이가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일이 회계부하고 와서 감시하고. 그만큼 철저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정 의원이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10억을 받아놓고 안성심도 그렇게 허술하게 했을까? 사실 공동모금회도 뭔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냥 F 줬으니까 우리는 할 일 다 했다가 아니고요. 반드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공동모금회에서 반드시 조사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이제 소위 윤미향 당선인 그리고 이 정의연, 정대협이 해명하고 사과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 윤미향 당선인의 이 소속 정당 민주당이 진상조사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이제는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 그리고 그에 따른 법적인 응분의 책임을 묻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